Sometimes I say that I want you back, but I don't know if I do. Sometimes I think about the good days we had, but there were bad days too. And I know love is like the phases of the moon. 자, 안녕하세요. 라리투브입니다. 자, 지금 옆에 계신 분은 저희 이제 고객님, 저희 카페라리 고객님이시고, 자, 오늘 지금 오랜만에 리뷰를 찍으려고 나왔는데, 저희 집까지 지금 고객님께서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집에 애가 있어서 이쪽으로 와달라 했는데, 시승 코스를 평소와는 좀 다른 코스로 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뒤에 있는 차는 벨로스터 1.6 터보예요. 신형 1.6 터보고, 이제 이 모델은 이제 코어죠? 코어 모던? 네, 코어 버전, 코어고 이제 풀옵션이에요. 풀옵션. 네, 풀옵션 모델입니다. 차가 컬러가 굉장히 특이해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빨간색이라고 해야 되나? 오렌지색이라고 해야 되나? 탄저린 코멧 색깔입니다. 어? 탄저린 코멧. 텐저린 코멧? 텐저린 코멧 나발요. 일단 가시죠. 자, 지금 차를 가지고 내려와서 뭘 일단 하긴 할 거예요. 일단 촬영을 해야 되니까 일단 차를 봐야겠죠. 일단 옆에 있는 건 크루즈도 제 차. 얘는 오늘 촬영할 벨로스터 1.6. 옆에 SLK도 제 차. 자, 촬영 고. 색깔이 너무 예뻐서. 자, 지금 벨로스터 1.6 터보 지금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일단 차량 재원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1600cc 현대기아에서 말하는 감마2 엔진의 이제 터보는 3세대 버전이고요. 이제 엔진 같은 경우에는 크게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일단 1600cc 터보 싱글 터보를 가지고 있고, 뭐 트윈 스크롤이라든지 뭐 BMW 뭐 그런 좀 더 이제 상위 버전의 좀 더 가격이 비싼 그런 버전의 엔진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6 터보 아반떼 스포츠도 쓰고 있고요. i30 N9 뭐 다 쓰고 있죠. 뭐 특별할 건 없고요. 엔진 자체는 미션은 일단 7단 DCT를 쓰고 있어요. 현대 파워텍에. 근데 일단 미션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미션 얘기는 좀 더 타면서 일단 들려드릴 건데, 그리고 뭐 마력은 204마력에 토크는 뭐 20토크대를 상회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주행을 하고 가면 차의 재원에 걸맞는 출력이나 토크는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차량의 뭐 공차 중량이라든지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충분히 경쾌하게 움직일 수 있는 출력이나 그런 토크가 나오고 있고, 연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밟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순환도로 고속화도로로 출퇴근하시니까 8, 90 정도 되는 도로를 출퇴근하면 한 15km에서 16km 정도 상회하거든요. 연비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금 국도를 계속해서 주행하고 있는데, 연비가 뭐 7, 80, 60에서 뭐 80 정도 주행하면은 거의 뭐 한 17km, 18km도 순간 연비가 뜨고 있고요. 굉장히 연비는 괜찮아요. 물론 밟으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8km, 7, 8km까지 떨어지겠죠. 1.6 엔진, 터보 엔진은 뭐 굉장히 만족스러운 편이에요. 가격 대비. 요새는 이제 중형차에서도 지금 쓰고 있는 추세고, 세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형차에서 쓰면 훨씬 더 좋죠. 우리나라도. 뭐 일단 서스펜션도 말씀을 드리자면, 아반떼 스포츠하고 제가 알기로는 품번이나 뭐 이런 부분은 거의 동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주행을 해보면 이 차가 휠베이스가 아반떼 스포츠보다 5cm 정도 짧아요. 5cm 정도 짧은데 5cm 짧은 이점이 드러납니다. 왜냐면 차가 직사각형보다는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베이스가 줄어들수록 차체의 강성이라던가 차량이 이제 주행하는 데 있어서 이 전체적인 운동 특성이 바뀌기 때문에 똑같은 서스와 댐퍼를 사용했더라도 운동 성능은 벨로스터 1.6 터보가 확실히 더 좋네요. 아반떼 스포츠보다 누가 타도 아반떼 스포츠보다 운동 성능은 좋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해치백 구조 특성상 뒤에 이제 꼬리가 없기 때문에 코너에서 차가 이렇게 머리가 더 잘 들어가고, 탈출 시에 약간의 언더스티어, 그것도 이제 뭐 얘도 이제 토크 배터리는 어느 정도 제어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전자제어 장비들이 약간 개입하면서 주행하기에는 충분히 즐거운 드라이브를 할 수 있어요. 내 앞에 먼지 봐라. 먼지. 자, 이제 계속 꼬불꼬불한 도로를 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코너링은 굉장히 좋습니다. 코너링 같은 경우에는 이 차는 코너 위주로 서스와 댐퍼 세팅이 되어 있는 차이기 때문에 코너 진입 탈출은
역시 경쾌해요. 그렇다고 뭐 폭스바겐의 골프 GTI나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데 골프 노말과 비교했을 때도 코너 진입 탈출 속도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골프랑 많이 비교를 하는 이유는 저도 골프를 타봤고 골프를 많이 탔었고 그리고 골프의 좀 더 스포티한 버전 시로코도 탔었기 때문에 해치백의 이런 전륜구동 특성의 운동 성능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벨로스터 점력도 지금 그런 운동 성능 나타내고 있고 지금 직관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도 좋아요. 노면이 조금 안 좋아서 그렇지만 자 브레이킹 테스트 갑니다. 자 브레이크 자 ABS 잘 걸리면서 그렇게 잘 듭니다. 이 차의 그 무게 그 다음에 이 차의 뭐 출력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도 충분한 지금 브레이킹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도 급브레이크 운전도요 잘 들어가죠. 타이어가 지금 출고 타이어가 이 같은 풀옵션 모델입니다. 2,700만원 정도 출고 가격을 알고 있는데 풀옵션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미쉐린 PS4 타이어가 들어가는데 아이고 타이어가 재밌어요. 타이어 아주 훌륭한 타이어죠. 뭐 엄청 스포티한 타이어는 아니지만 PS4가 배수성이 보통 이 동급의 다른 브랜드 타이어 배수성에서 이 타이어가 좋기 때문에 비 오는 날에도 조금 맘먹고 달리려면은 충분히 달릴 수 있는 그런 타이어입니다. 자, 코너링을 많이 타볼게요. 지금 와인딩 로드로 들어와서 코너 주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통 궁금해하는 게 해치백 운동 성능이잖아요. 결국에는 저도 이 벨로스터 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서 타시는 분들이 많아서 많이 타봤는데 벨에는 좀 여기보다 훨씬 더 전투적이고 하드한 느낌이에요. 약간 골프 아니나 벤츠의 A45AMG 같은 차를 생각해야 되고 얘는 사실 뭐 골프 GTI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렇게 코너를 좀 주행해보면요. 자 야간도로 갑니다. 자 탈출할 때 쭉 말고 들어가는 이 느낌 굉장히 좋아요. 브레이크 세 가속 빠르죠. 우리 차주분께 지금 촬영을 해주시고 있는데 지금 얼었어요. 여기는 지금 촬영하고 있는 곳은 사유지기 때문에 자, 브레이크 쭉 눌러주고 던지고 반도로 쭉 밀려 나가죠. 자 오버가 날 거예요. 오버 나면 집어넣고 자 반동으로 다음 코너로 자 뒤쪽에서 지금 들리시나요? 들리실까 모르겠는데 지금 뒤에 이 차가 앞쪽에서 이 바닥에서 들어오는 노면 소음 잘 잡는데 리어 쪽 특히 휀다 쪽에서 지금 엄청나게 돌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어때? 사주면 어때? 그치? 내 형이 아까 말한 게 맞지? 너무 많이 들려요. 자 타이어 좋지? 자 오. 솔직히 말해서 그냥 쉽게 얘기해서 누가 타든 간에 스포티한 주행을 할 수 있게끔 아주 잘 만들어진 차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타보니까 중고차로 사면은 2천만원 지금 보통 10,000km에서 2만 km 정도 그죠? 10,000km에서 2만 km 정도 탄 중고차들이 벨로스터 점육 터보가 보통 2천만원 전후로 이렇게 상회하는데 중고차 가격이 그 가격을 주고 산다면 제가 봤을 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차주분께서도 새 차가 아니라 신차가 아니라 신차는 이 차는 2,700이 넘습니다. 좋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 차를 고객님들 시승을 할 때 이 차를 지금 이 차가 아니라 똑같은 차인데 제가 옛날에 현대자동차 시승 세트에서 이 1.6이랑 1.4를 시승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위에 이 위에 있는 썬루프는 무조건 빼셔야 됩니다. 썬루프 빼는 게 무조건 맞아요. 저는 이 차 지금 리뷰하면서 좀 걱정을 했던 게요. 썬루프가 들어있지 않을까 고민을 했어요. 다행히 썬루프가 없네요. 왜냐면 제가 1.6 터보 기존에 그 현대자동차 시승센터에서 시승을 했을 때 걔는 썬루프까지 들어간 완전 프로비였거든요. 걔 같은 경우에는 이 루프가 무거워요. 썬루프가 어쨌든 들어가면서 굉장히 무거워지거든요. 썬루프가 들어가면 안에 모터도 들어가고 뭐 들어가니까 썬루프 같은 무거워지니까 이게 차량이 주행하면서 이 비틀림 강성에서도 아무래도 좀 불리하다는 느낌을 분명히 받고요. 고속 주행할 때 루프가 무거우니까 차가 이렇게 약간 뭐라 하죠? 강성에서 그러니까 이 뭔가 고속 주행할 때 요잉하고 피칭이 지금 썬루프가 없는 이 시승 모델보다 훨씬 더 많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근데 지금 타고 있는 이 모델에서는 강성 확보가 확실히 잘 돼 있어요. 훨씬 좋네요.
오히려 아반떼 스포츠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물론 아반떼 스포츠가 뭐 좀 더 저렴하긴 하지만 이 차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차가 훨씬 더 운동 성능이 좋고 하기 때문에 더 재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좀 더 하드한 주행을 한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주행은 충분히 해봤고요. 솔직히 말해서 주행 감성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감성뿐만 아니라 전진생의 주행 질감은 굉장히 훌륭해요. 마음에 들고, 와인딩 같이 이렇게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해봐도 이 차의 운동성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서스하고 댐퍼 같은 경우에 아반떼 스포츠보다 좀 더 단단하게 느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리어 쪽이 전세대 벨로스터, 이거 바로 구형 벨로스터죠. 기존의 벨로스터 터보, 벨터보다 이제 좋아진 거를, 제가 봤을 때는 구형보다 좋아진 걸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자면, 일단 엔진 쪽에서 이제, 엔진은 똑같은 엔진인데 부스트가 터지는 부스트 타이밍이 좀 더 좋아요. 기존에는 좀 부스트가 한 2000rpm 그 정도부터 이렇게 터지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신형이 와서는 얘들도 뭐 제원상 1500도 터진다는데, 실제로 1500도 사용이 될 때는 크게 NA 같은 느낌으로 부드럽게 가속이 되다가, 기존의 벨로스터는 훨씬 더 쥐어 짜내서 차를 주행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훨씬 더 많은 RPM을 썼죠. 터보 차인데도 불구하고 3500, 뭐 3500 거의 4000 이렇게 막 쥐어 짜내서 달려야 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시형부터는 한 3000, 3500 RPM, 그러니까 한 500 RPM 정도 더 낮은 RPM에서도 충분한 토크가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주행하실 때 훨씬 더 경쾌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코너 진입하고 탈출할 때 탈출 가속이 빨라진 거죠, 말 그대로 주행 시에. 그리고 미션 같은 경우가 두 번째인데, 미션이 굉장히 좋았어요. 미션 보여줘. 미션이 일단 뭐 생긴 거는 좀 더 이쁘지 않겠죠. 이런 빨간색 이렇게 스티치 넣어가지고. 이제 뭐 미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크게 별다른 건 없는데, 기존에 이제 6단 DCT였는데 이제 7단 DCT로 넘어온 거죠. 7단으로 넘어오면서 7단 DCT가 초반에는 분명 문제가 있었어요. 7단 DCT가 특히 투싼 1.7, 스포티지 지금 나오고 있는 1.7에 처음에 걔들한테 채용을 먼저 했었는데, 그 DCT 애들이 처음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7단 DCT가. 특히 내구성 문제. 엔진도 트랙에서 좀 과감하게 타면은 벨로스터, 구형 벨로스터 점유가든 빨리 퍼져버리고, 미션도 하자였어요. 미션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 DCT 같은 경우는 내구성은 제가 솔직히 말해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 세대를 거치면 내구성은 분명 좋아졌을 거라는 가정하에, 이 미션의 로직, 미션 이렇게 들어가는 그 타이밍한 변속 로직이, 뭐 물론 폭스바겐의 뭐 DSG, 아우디 뭐 에스트로닉 그런 애들보다 뭐 빠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걔들보다는 아직도 좀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래도 DCT가 DCT답게 움직여요. 이게 업시프트, 다운시프트, 그리고 뭐 이제 이 빠르게 다운시프트를 했을 때 라거 클러치가 제자리를 못 찾아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현 세대 모델들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개선됐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현대기아차 미션도 얘들은 카피를 많이 해요. 결국에는 얘들은 ZF의 생산 라인을 현대 파워텍이 가져와서 많이 쓰고 있는데, 뭐 연구보다는 보통 이제 주변에서 말씀하시는 분, 뭐 관계자분들이라든지 하시는 말씀, 연구보다는 아무래도 ZF의 생산 설비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걔들 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나. 그러면서 DCT도 이제 나름 더 좋아질 거고, 이제 벨로스터 N도 지금 자동 변속기가 나올 건데, 걔도 아마 DCT가 아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걔 지금 내구성 문제 때문에 벨로스터 N은 분명히 내구성 확보를 못해서 지금 수동만 판매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자동 변속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이 .6의 장점이죠, 베렌보다. 충분히 얘도 가지고 놀기에는 마력은 충분하고요. 서스, 댐퍼, 그리고 브레이킹 시스템도 전체적으로 밸런스 좋습니다. 단점도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고객님들도 그러고 대부분 벨로스터를 타시는 오너분들이 대부분 인정할 거예요. 어쨌든 얘는 지금 풀옵션이고요. 2,700만원짜리란 말이에요, 신차 가격이. 물론 벨로스터 N으로 가면은 이제 3,200만원, 300만원이 넘어가는데, 그런 전체적인 가격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실내 내장재가 너무 싸요. 아까도 이렇게 촬영하면서 보여드렸지만 내장재 너무 싸구려. 내장재 이거 어떡할까요? 위에도 다 플라스틱이에요. 너무 싸. 이런 싸구려. 근데 이제 내장재가 단단하면 되는데, 봐봐, 안 단단해. 움직이는 거 보여? 움직인다고. 이게 플라스틱 싸구려를 써도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가 플라스틱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저렴하게 만들려고. 근데 걔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흔들리지 않아요, 내장재가. 근데 이거는 이렇게 만들면은 나중에
추후에 주행을 이제 오래 하거나 겨울을 이렇게 여러 번 나다 보면 차에서 잡소리가 너무 많이 올라와요. 조립 품질에도 분명 문제가 생기고요. 일단 조립 품질은 아직까지는 신차라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너무 싸구려티가 이 내장재는 분명 이 차의 가치를 떨어지는 이유죠. 조금 더 그래도 2천만원 중반이 훨씬 넘어갈 텐데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고객님들이 사는 가격이 소비자들이 이렇게 만든다는 거는 현대차에서는 좀 반성을 해야 되고 다른 데 돈을 써서 이렇게 만들었나? 어쨌든 단점을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뭐 이제 하부 소음 제가 아까 주행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아반떼 스포츠나 아이서티에 비해서 하부 소음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쪽은 하우스 쪽을 보면은 방음제도 남다르게 앞쪽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적은데 이제 해치백 같은 경우 원래 리어 쪽 소음을 잘 잡아야 돼요. 왜냐면 해치백은 트렁크 꼬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풍절음이나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뒤쪽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트렁크가 없는 그런 거에서 이제 짧게 해치백을 짧게 들어오면서 이쪽에 휠하우스 있는 데서 바로 승차자로서 승차를 하고 있는 탑승 인원이 바로 이게 소음이나 진동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 골프나 그런 애들은 마감재라든지 뭐 방음제, 흡음제를 훨씬 더 많이 써가지고 그러면 신경을 쓰는데 얘는 뒷자리에서 저희가 앞에서 주행을 하고 가는데 마치 경기장에서 내장재 턴차 서킷에 가면은 뒷자리 내장재 이렇게 턴차들이 이제 뒤쪽 바퀴에서 이제 돌이 튀거나 이런 소음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굉장히 심합니다. 뒤에 제가 봤을 때 마감을 안 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안 한 것 같아. 안 한 것 같아. 그냥 안 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일하게 단점을 또 꼽자면 그냥 뭐 뒷자리 공간이죠. 근데 뒷자리 공간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폭스바겐 골프보다도 넓고요.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넓고요. 뒷자리 공간이 조금 좁은 거? 아반떼 스포츠에 비해서 뒷자리 공간이 조금 좁은 거. 하지만 휠베이스가 짧아지면서 5cm가 짧아지면서 그런 단점을 얻었지만 어쨌든 뭐 그로 인해서 이제 스포티한 주행감이라든지 차대 강성 확보해서 좀 더 유리하게. 자, 이제 리뷰를 거의 다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또 차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차의 장점이 또 궁금한데. 장점이요? 네. 우선은 차가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서 산 게 첫 번째고. 디자인. 네, 차 디자인. 두 번째는 제가 쿠페를 타고 싶었어요. 쿠페를. 네. 문이 두 개. 네, 쿠페를 타고 싶었는데 일단은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차 종류 중에서는 다 이제 포도 다 그랬던 건데 이번 벨로스터는 운전석 쪽은 그래도 쿠페형처럼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투더처럼 보이니까 어쨌든. 네, 저처럼 보이니까 일단 그런 것 때문에 또 장점이 또 있는 거고. 세 번째 일단은 다른 뭐 일반 K3나 뭐 아반떼 그런 차들에 비해서는 훨씬 주행 감성이 좋으니까. 네, 훨씬 더 스포티한 차. 네, 너무 젊은 이제 훨씬 젊은 네. 사람이 타기에는 그렇죠. 젊은 감성이 타기에는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 그 정도로 장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단점은 혹시 있어요? 본인이 운전하면서? 저 아까 이제 우리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단 실내 내장재가 너무 이제 플라스틱이 너무 많고 흔들거리고 소리 나고 좀 그런 게 있죠. 그런 거랑 이제 또 하부 뒤쪽 하부에서 이제 잡소리들 많이 올라오고 불 튀는 소리 많이 올라오고.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오늘 계속 또 주행을 해보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오늘따라 풍절음이 좀 심하네. 오늘따라 심한 게 아니고 그 고속도로 같은 데 좀 달리기 시작하면은 많이 들어와요. 네. 풍절음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그냥 달리는 데만 돈을 써놓고 내장재는 원가 절감을 해놓고 현대로 남아야 되니까 거기다가 또 이제 MVH 막 이런 방음이나 소음 쪽에서 또 한 번 이제 원가 절감을 해서 출고를 해버린 게 아닌가 애들이. 어찌됐든 그런 부분은 조금 현대가 앞으로 또 개선을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죠. 자, 라리튜브. 자, 오늘은 지금 벨로스터 즐겁게 타고 이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총평을 하자면 뭐 아까 뭐 누차 다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마음에 들어요. 특히 이 주행 감성 그리고 아반떼 스포츠보다 짧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휠베이스가 짧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차대 강성이라든가 스포티함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아반떼 스포츠보다 좋다는 거. 아이서티보다도 좋고요.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아까 말한 내장재고요. 근데 신차로 산다면 저 같으면 벨로스터 N이 자동 변속기가 DCT가 베렌이 올해 4월 올 초에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 있거든요. 8단 DCT를 넣어서. 지금 소렌토 신형에도 그 8단 DCT가 이번에 들어갔고 근데 가격이 비쌀 거예요. 미션 가격이 한 400만원 한다는데
베렌이 한 3,700~800까지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동 변속기 채용하면 풀옵션이. 근데 얘는 2,700이니까 1,000만 원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저 같으면 이제 뭐냐 하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베렌이 자동이 나오면 사람들이 베렌 자동을 많이 사겠죠. 아마 기다리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가격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이 차의 전체적인 출력이나 이 차의 세팅값도 일반적인 주행을 하시기에는 훨씬 충분해요. 벨로스터에는 제가 차를 타보면 아쉬운 부분이요. 스포츠성, 그러니까 정말 전투적으로 차를 타기에는 너무 좋아요. 전투적으로 타기에는. 근데 정말 트랙에서 내가 차를 타야 된다, 그럼 베렌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내가 공도에서 타야 되고 가족도 태워야 되고 뭔가 내가 데일리성을 더 원하면 벨로스터 M보다는 좀 더 가격이 착하고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은 이쪽이 좀 더 될 수도 있다고, 1.6 터보가 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중고차 가격이 또 이제 신차는 2,700인데 중고차는 뭐 만 킬로 탄 차들도 뭐 2,100, 2,200에도 나오거든요. 무사고 차들이. 중고차로 사시면은 여기 지금 우리 차 협찬에서 고객님처럼 중고차로 사시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저 같아도 사실 중고차로 살 것 같아요. 중고차로 2,000만 원 정도의 이 정도 스펙의 차라면 좋죠.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라리튜브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And I know love is like the phases of the moon. And I know